예비 며느리가 할머니의 뺨을 때리는 순간 그 장면을 목격한 아들이 절망과 분노로 굳어섰다. 아침 일찍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태성은 낡은 초록색 조끼와 모자를 눌러 쓴 채 손에 걸레와 대걸레를 든 모습으로 천천히 복도를 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나이든 계약직 청소 노동자 정도로만 생각하며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히 먼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를 세밀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병원을 돌며 직원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환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조용히 관찰해 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좀 닦아줘요. 젊은 인턴 하나가 발끝으로 바닥을 쿡 찌르며 말을 던졌습니다. 네, 금방 하겠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인턴의 말투와 표정을 차분히 떠올리며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그의 소유였고 재단의 이름도 그의 성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뿐이었고 대부분은 그를 그저 청소 아저씨라고만 불렀습니다. 복도를 다 쓸고 난 태성은 병동 입구 옆 유리창을 닦으며 로비 쪽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장우진과 그의 여자친구 민서가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단정한 셔츠 차림에 의사 가운을 팔에 걸친 채 차분한 얼굴로 민서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긴 코트를 착용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손짓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우진아, 오늘은 시간 좀 되지? 아버님도 뵙고 싶다고 했잖아. 응, 오늘은 오후에 수술 하나만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두 사람의 대화는 멀리서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과 표정만으로도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성은 유리창을 닦는 척하면서 둘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슬쩍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는 복도 끝에서 민서가 병원 직원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오늘도 부탁드려요.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지었고 간호사들도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돌려줬습니다. 그 장면만 본다면 민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사람을 판단할 때 한두 장면만 보고 결론 내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일부러 민서가 있는 쪽 복도를 도는 경로를 더 자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와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몸을 어떻게 기울이는지 작은 제스처 하나까지도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우진이 연애를 시작했다고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태성은 잘 됐다고 기뻐했지만 막상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재단의 이름과 병원을 물려줄 사람 곁에 누가 서 있을지 그건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휴지 떨어졌어요. 갈아주세요. 민서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성은 돌아보며 짧게 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그에게도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는 듯 했지만 태성은 그 목소리의 높낮이와 눈빛 속에서 묘한 거리를 느꼈습니다. 그가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가볍게 내려다보는 시선을 그는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그는 휴지통을 비우고 새 비닐을 씌우는 동안 민서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꼭 요 앞 카페 말고 좀 더 좋은 데 가자.
거기 말고 강남 쪽으로 가자고 해야지. 민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투정 같은 말들이 태성에게는 묵직한 메모처럼 남았습니다. 병원에 찾아오는 보호자들과 환자들이 이 건물 안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 우진 옆에 서게 될 사람은 그 모습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이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태성은 잠시 걸레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복도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바쁜 걸음으로 오가며 차트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공간이 단지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마지막이 오가는 자리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는 시선이 자리 잡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 계시겠죠? 우진의 말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글쎄, 바쁘시지 않을까? 민서의 음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태성은 자신이 바로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청소도구 수레를 밀며 복도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예비 배우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 병원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청소부 차림인 지금의 자신을 통해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미소와 거칠애만으로는 결코 판단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의 걸음마다 실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병원 복도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교대 시간을 맞아 스테이션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각 병실로 흩어져 늦은 점심을 해결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장태성은 7층 병동 복도 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한 손으로는 대걸레를 끌며 천천히 중간 지점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퀴 달린 청소 수레가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그는 그 익숙한 소리를 배경음처럼 들으며 주변 기류를 살폈습니다. 문틈 사이로는 환자 보호자들의 낮은 목소리와 TV 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고, 태성은 그런 일상적인 소음 속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발붙이지 못하게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물리치료 시간 바꾸지 말라고. 날선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태성은 걸음을 멈추고 대걸레를 세운 채 소리가 난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 유리 칸막이 옆에서 민서가 팔짱을 낀 채 서 있고, 맞은편에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양손은 서류를 쥔 채로 굳어 있었고, 어깨는 눈에 띌 만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님. 오늘 담당 선생님 수술 일정 때문에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나 그 얘기 이제 세 번째 듣는 거거든요. 민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우진과 함께 있을 때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날카롭게 꺾이는 어투에는 상대를 향한 배려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입꼬리는 얄팍한 비웃음처럼 올라가 있었습니다. 태성은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전까지 로비에서 보여주던 상냥한 미소가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민서는 간호사에게 한 발 다가서며 서류를 쿡 쳤습니다. 이 병원이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돼요? 나도 직장 다녀서 시간 맞추기 힘들다니까요. 간호사는 사과의 말을 계속 꺼내려고 했지만 민서의 빠른 말에 자꾸 끊겼습니다.
태성은 청소 수레를 칸막이 옆에 세워놓고 마치 유리창을 닦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 둘 사이의 공기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들고 있는 걸레는 유리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시선은 온전히 민서의 표정과 몸짓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 시간밖에 내일은 최대한 보호자님 일정에 맞춰 됐어요. 그냥 기록이나 제대로 남겨요. 나 괜히 VIP실 쓰는 거 아니에요. 민서의 말은 또렷하게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차트를 넘기던 다른 간호사들이 순간 움직임을 멈추고 둘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그들의 눈빛에서 또 시작이네 하는 익숙한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불만이 아니라 반복된 패턴으로 여겨지는 반응이었습니다. 태성은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말투, 이 시선, 그는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오며 권력과 돈이 있다는 이유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민서의 눈빛에서는 미안함보다 불편함과 짜증이 훨씬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건물주와 재단 이사장인 자신 앞에서는 결코 꺼내지 않을 태도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섰고 민서는 마지막으로 비꼬듯 코웃음을 치고 스테이션에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우진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우진아, 여기 있었구나. 나 좀 전에 간호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힘들어 보이시더라. 그래, 요즘 환자 많아서 다들 고생하긴 해. 태성은 그 짧은 대화를 들으며 방금 전 간호사를 몰아붙이던 목소리와 지금의 걱정스러운 톤 사이의 괴리를 곱씹었습니다. 방금까지 팔짱을 끼고 있던 민서의 손은 어느새 우진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약간 기울어진 채 애정 어린 연인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연출돼 있었습니다. 우진이 스테이션 안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돌려줬습니다. 아까 많이 혼났냐? 우진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간호사는 짧게 대답했지만 눈가에 남은 긴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정한 연인으로 서비스 제공자 앞에서는 언제든지 목소리를 높이는 태도, 그 두 얼굴 사이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청소 수레를 밀며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 모습까지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그 질문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우진에게 솔직히 말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은 지켜볼 때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될수록 본 모습이 선명해진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장면은 분명히 첫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이 병원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 앞에서 민서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청소부라는 가면을 좀 더 단단히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결심이 굳어질수록 그의 걸음은 오히려 더 차분하고 느긋해졌습니다. 오후 3시 조금 전 병원 1층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며 시골 바람이 스며들 듯한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태성의 어머니 김순덕은 작은 꽃무늬 손가방 하나를 양손으로 꼭 쥔 채
조심스럽게 로비로 걸어왔습니다. 오래된 외투는 군데군데해졌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고무신에는 먼지가 얇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척추가 살짝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꾸준히 살아온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그녀에게 머물렀다가 금세 흩어졌고 순덕은 그런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천천히 안내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진이가 일한다던 병원이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순덕은 복잡한 구조 때문에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안내판 글씨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7층 병동을 찾아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던 중 그녀의 무릎 위에는 비닐봉지가 조심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른 새벽부터 정성 들여 만든 김밥과 손수 담근 장아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나 손자가 먹고 힘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시골 음식이라는 이유로 혹여 누가 불편해할까 걱정하는 듯 봉투를 양손으로 꼭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싱긋 웃으며 다가온 민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지만 7층 가는 것 좀 물어보려고요. 아, 보호자세요? 그럼 저쪽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셔야 해요. 민서는 짜증 섞인 억양을 최대한 누그러뜨린 목소리로 안내했지만 눈빛에는 피곤함과 불쾌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덕의 외투와 봉투를 훑어보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지저분해진다는 표정을 은근히 지었습니다. 순덕은 민서의 말투를 듣고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듯 그저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번호표 뽑으면 되는 거지. 네, 그렇게 하세요. 민서는 빠른 걸음으로 돌아서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각 복도 끝에서 청소 수레를 밀고 오던 태성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 쓴 채 멀찍이 서서 어머니와 민서의 짧은 대화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순덕이 번호표 기계를 찾으려고 어슬렁거리며 헤매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그런 상황을 보며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거리였지만 청소부 차림을 한 지금은 차마 어머니에게 바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번호표를 뽑는 법을 몰라 몇 번이나 기계를 눌렀다가 다시 손을 떼며 난감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서는 뒤에서 잠시 쳐다보다가 짜증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다시 다가와 번호표를 뽑아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요. 다음엔 그냥 직원한테 물으면 되잖아요. 순덕은 아무 의심 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젊은 사람들이 참 친절하구로. 민서는 그 말에 미묘하게 얼굴이 굳었고 곧바로 시선을 돌려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돌아가는 순간 태성은 청소수레 뒤에 몸을 숨긴 채 고개만 약간 들어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현대식 코트 안에서도 드러나는 날카로운 몸짓, 피곤한 듯 짜증 섞인 눈빛, 그리고 순덕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 가벼운 경멸의 기류까지 모든 것이 태성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순덕은 마침내 엘리베이터에 올라 병동층 버튼을 누르고 어딘가 설레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성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직접 챙겨드리지 못한 미안함이 가슴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고 동시에 어머니 앞에서 민서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도 태성은 한참 동안 그 앞을 지키듯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시선을 떼면 어머니가 더 큰 무시를 받기라도 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소부라는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모자를 고쳐 쓰고 수레를 밀며 천천히 7층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무조건 지켜봐야 한다.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7층 병동 복도는 오후 특유의 적막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수면 중이었고 간호사들은 의약품 정리에 집중한 채 낮은 목소리로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순덕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자 병동의 공기가 그녀에게는 낯설고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가방과 비닐봉지를 꽉 쥐고 아들이 알려준 병실 번호를 기억해내려 몇 번이나 중얼거리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표정은 잔잔했고 손자와 아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선다는 설렘이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중간에 놓인 의자 근처에서 민서가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지나가자 민서는 휘끗 시선을 돌렸다가 잠시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순덕은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작은 미소를 지으며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여기 712호가 어디쯤 될까요? 저쪽 끝이요. 민서는 손가락으로 대충 방향만 가리킨 뒤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예의는 있었지만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함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꾸벅 고개를 숙이며 방향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병동 구조가 익숙하지 않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 때문에 병동이 복잡해지는 거라니까요. 간호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더 꽉 쥐었습니다. 순덕이 복도 끝에서 다시 헤매는 모습을 본 민서는 결국 귀찮다는 듯 빠르게 걸어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번호표는 뽑았어요? 보호자 등록은요? 아이고 아직이요. 내가 이 병원이 처음이라. 그럼 왜 먼저 병실부터 찾아다니세요? 절차를 좀 지키셔야죠. 민서의 말투는 어느새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단정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순덕은 당황해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일단 저쪽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민서는 손가락으로 의자를 톡 치듯 가리켰습니다. 순덕은 꾸벅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의자 쪽으로 걸어갔지만 그녀의 손은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도 된 듯 걸음마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 수레를 밀고 있던 태성이 둘 사이의 공기를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유리창을 닦던 걸 멈추고 상황을 정확히 보기 위해 수레 뒤쪽으로 몸을 숨긴 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민서의 행동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상대의 옷차림과 태도만으로 판단하는 오만함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순간 태성의 얼굴엔 일순 긴장과 불쾌함이 번져갔습니다. 순덕은 의자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떨어뜨리지 않으려 손바닥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 아들이나 손자가 지나가나 싶어 시선을 들었지만 금세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듯 작은 몸짓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직원이 갑자기 밀어둔 카트가 옆에서 지나가자 순덕은 놀라 살짝 몸을 뒤로 뺐습니다.
비닐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있던 김밥통이 구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서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뒤 얼굴을 찡그리며 순덕에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 진짜. 여기서 음식 흘리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투덜거렸습니다. 순덕은 허리를 굽히며 급히 김밥통을 주었고 손이 떨려 뚜껑을 제대로 닫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구로 내가 손이 좀 서툴러서. 그러니까 조심 좀 하시라니까요. 민서는 점점 더 예민해진 표정으로 순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말투는 친절함을 잃은 지 오래였고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심장이 낮게 철렁 내려앉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허리, 떨리는 손, 그리고 민서의 표정 속 미세한 경멸까지. 그는 한 발 앞으로 나가려다 다시 멈춰 섰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판단과 동시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싸늘한 결심이 가슴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다시 봉투를 꼭 품고 작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주변을 불편하게 했다는 자책과 병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두려움이 어른거렸습니다. 민서는 그런 감정은 전혀 읽지 못한 채 복도 중간에서 팔짱을 끼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성은 술의 손잡이를 잡은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척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앞으로 더 심각한 충돌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불길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병동에서 오늘 무언가가 반드시 터질 것이라는 예감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동 복도는 해가 기울며 길게 늘어진 조명이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의자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다시 712호 병실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지만 아직도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병동 중간에서 멈춰 서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비닐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김밥통이 흔들릴 때마다 가벼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또 떨어뜨릴까 걱정돼 손가락을 두 겹으로 감싸며 더 단단하게 봉투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민서가 빠른 발걸음으로 다가와 순덕의 팔을 가볍게 치며 멈춰 세웠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뭐 하세요? 몇 번을 말해야 돼요? 민서의 목소리는 짜증이 한껏 실려 있었고 순덕은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구로. 병실이 어디인지 자꾸 헷갈려서.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라니까요. 환자 보호자분들이 이러면 병동이 얼마나 어지러워지는 줄 아세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봉투를 쥔 손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불편함만을 드러낸 채 한숨을 내쉬며 손집듯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 냄새 나는 음식 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병동 규정도 몰라요? 아이고, 내가 잘 몰라서 우진이 먹으라고 챙겨왔던 긴데. 그럼 더더욱 문제죠. 이런 걸 여기서 열었다가 어쩌려고요. 순덕은 당황한 나머지 봉투를 숨기듯 배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봉투가 다시 흔들리며 김밥통 뚜껑이 반쯤 열리고 안쪽 내용물이 조금 비쳐 보였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봉투를 손가락으로 쳤습니다. 진짜 이래서 시골 분들 오면 힘들다니까요. 그 말은 명백히 무시였지만 순덕은 분노 대신 죄책감이 먼저 밀려온 듯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마. 죄송하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세요.
복도 더럽힌 것도 그렇고 직원들 일 2번 하게 만든 것도 그렇고. 순덕은 그 말에 순간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곤란하게 했다는 생각이 그녀를 더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가?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사과하시라니까요. 복도는 점점 조용해졌고 간호사들조차 숨을 죽인 채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고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덕은 떨리는 무릎을 천천히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투를 옆으로 내려놓고 손바닥을 바닥에 짚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미안하고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순간 민서는 짧게 숨을 들이키고 순덕의 뺨을 손등으로 퍽 치듯 쳐버렸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조심 좀 하세요. 뺨이 맞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데 충분했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맞은 뺨은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걸어오던 우진이 그 장면을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짧게 뱉은 그 한마디는 충격으로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급히 들며 손으로 뺨을 가렸고 민서는 우진의 존재를 뒤늦게 알아차린 듯 몸을 굳혔습니다. 우진아 이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퍼져 있었습니다. 한편 조금 뒤에서 그 장면 전체를 목격한 태성은 손잡이를 쥔 상태로 한 발 내딛다 다시 멈춰 섰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그의 손등에는 힘줄이 드러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는 한순간 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이 멈춘 듯한 복도에서 폭력과 굴욕의 정확한 정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 같은 복도를 걸으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던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얼어붙은 이유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 둘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지만 폐속까지 차오르는 무거운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는 듯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뺨을 감싸고 있었고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정적에 잠기고 환자실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기계음만이 간신히 공기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순덕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좀 부주의해서.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와 부어오른 뺨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돌려 민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두 손을 흔들며 급하게 다가와 변명하려 했습니다. 우진아, 그게 아니야. 나 진짜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분이 계속 규칙이?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잘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감정이 배제된 깊은 분노가 눈빛을 통해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규칙 때문에 사람을 무릎 꿇리고 손찌검까지 했다는 말이야? 민서는 당황한 나머지 시선을 여기저기 흩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나는 그냥 병동 질서를 그러니까 이게 다 오해고.
하지만 말끝마다 자신도 믿지 못하는 억지스러움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공허하게 덜덜 떨렸습니다. 우진은 감정이 터질 듯한 얼굴을 억지로 누르며 한 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서야, 이게 오해야? 오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야? 내 외할머니야.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보다 더 날 챙겨준 분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눈동자가 붉어질 만큼 분노와 충격이 뒤엉켰습니다. 너는 내 가족을 이렇게 대했어. 민서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원 직원들도 하나둘 머리를 떨구며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민서의 행동을 여러 차례 목격한 적이 있었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그녀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민서를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너랑은 끝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단호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결단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눈이 크게 흔들리며 우진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잠깐만 우진아, 너 지금 감정적으로. 아니,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야. 우진은 그녀의 말을 차갑게 잘랐습니다. 내 곁에 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난 방금 정확하게 봤어. 순덕은 우진의 팔을 살짝 잡고 그만해라, 나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고 말하려 했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외할머니.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요. 민서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나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만 우진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만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태성이 청소술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사가가는 듯한 결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협한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무릎 꿇게 한 사람에게. 그날 우진뿐 아니라 태성 역시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는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민서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은 채 어머니를 부축했고 순덕은 떨리는 손끝을 숨기기 위해 손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정적이 길게 이어졌고 그 사이 병실에서 나온 몇 명의 직원들은 상황을 눈치챈 듯 멀찍이 서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청소부 복장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는 수레를 밀지도 않고 발걸음만 조용히 앞으로 내딛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안도한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 편을 들어주기를 절박하게 바라고 있었고 그나마 청소부 정도는 호응해 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아까 그분이. 민서가 말을 꺼내며 도움을 청하려는 순간 태성은 한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짧은 말이었지만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태성은 모자를 잡고 천천히 벗어들었고 드러난 이마와 표정은 이제 더 이상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간호사 한 명은 긴장한 듯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우진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복도 전체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민서는 단번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이 크게 흔들리며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버지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성은 모자를 손에 든 채 순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순덕은 놀람과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로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네가 여기 있었나? 태성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표정에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더 이상 어머니를 이런 자리에 두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한 행동 마지막까지 다 봤습니다. 민서는 숨을 삼키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게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분이 어머님인 줄 몰랐고 정말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문제는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태성은 말을 끊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드러난 당신의 진짜 모습이 문제죠. 그의 말투는 감정을 억누른 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복도 전체가 다시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태성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맞아요. 민서 씨가 직원들한테 했던 행동 저희 다 봤습니다. 민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무너져 내리듯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렸던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이 병원에서 더는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듯 몸을 굳혔습니다. 태성은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다시 민서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이 병원에서 보여준 모든 행동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절차를 예고하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우진은 부모님 옆에 서서 깊은 호흡을 내쉬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순간에 직면하게 된 그는 더 이상 감정적인 혼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진은 자신의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순덕은 그저 하루라도 평안히 지내기 위해. 그 순간 세 사람의 결심이 같은 방향으로 단단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지막 남은 희미한 희망을 움켜쥐려는 듯 입술을 떨며 한 발 앞으로 내디뎠지만 아무도 그녀를 붙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복도에서 진실은 마침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복도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지만 태성 가족 앞에 놓인 시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복도 끝으로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의 뒤로 남은 공기는 무겁고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순간적인 소동은 잦아들었지만 순덕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은 모든 일이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병실 쪽으로 모시기 위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조금만 이쪽으로 와요. 사람들 너무 보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결연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손주에게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걸음마다 힘이 빠지는 듯 허리가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태성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 바깥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너머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안정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태성은 순덕을 의자에 앉히고 우진은 어머니 옆에서 잔뜩 웅크린 몸을 천천히 펴도록 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서도. 태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니들 마음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여기까지 올라와서. 순덕의 작은 목소리는 울음을 참는 듯 떨렸지만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어디 있어요? 우진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우진은 할머니의 손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창밖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 말은 다짐이자 선언이었고 그 순간 병실 공기 안에 단단한 신뢰가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 2명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머님 괜찮으신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순덕은 놀란 듯 손사래를 쳤지만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에는 존중과 미안함이 진하게 묻어 있었고 그동안 보고도 말하지 못했던 응어리가 거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 순덕은 봉투 안에서 다시 김밥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니들 먹으라고 아침부터 만들었는데 괜히 버릴까 싶어서. 우진은 묵묵히 웃으며 김밥통을 받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거 버리면 벌 받아요.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그의 말에 순덕의 얼굴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태성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속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 이제 더 숨지 않겠다. 세 사람은 병실 안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손끝에 전달되는 온기가 서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병원이 다시 평소의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병실 안에서는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과 다시는 같은 상처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손을 꼭 잡은 채 작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 서로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은 오래된 위로처럼 따뜻하게 울렸고 태성과 우진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두웠던 하루가 서서히 끝나가는 병실에서 세 사람은 비로소 깊고 조용한 평화를 되찾고 있었습니다.